자, 그러면 이제 우리 78페이지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건 다 갖췄어요. 이제 요건을 갖춰서 이제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러 갑니다. 자, 그럼 등록 신청하러 어디로 가요? 등록 관청 아까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등록 관청은 어디를 가리킨다? 자, 자기 사무소가 있는 곳,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 찾아가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맨 밑에, 자, 7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구비 서류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구비 서류라는 거는 뭐냐면 자,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췄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서류. 자, 그걸 이제 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말로 입증하라고 하면 뭘 못 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서류로 입증해라는 얘기예요. 서류로. 그리고 이제 행정청 찾아가서 뭐 하려면 이제 거기에 수수료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수수료. 네. 자, 그러면 자, 이걸 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그럼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다 입증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전산망이 발달하다 보니까 행정청끼리끼리 이렇게 조회가 가능한 것들은 자기네가 확인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각종 행정 절차가 이제 간소화되고 이렇게 원스톱 해가지고 이제 쉽게 확인되는 것은 굳이 서류 떼가지고 와서 제출하고 그러면 시간 걸리고 종이도 낭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 가는데 등록 관청이 확인하는 게 있고 확인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신청하는 쪽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는 쪽이 입증하는 것과 등록 관청이 확인하는 것을 따로따로 다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신청을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입증하는 것만 알면 돼. 나머지는 등록 관청 지네가 확인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걸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게 그럼 뭐나 이건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첫 번째 등록 신청서인데 이제 신청서는 여기 우리가 신청하러 갈 때 이제 제출하는 서류고요. 그럼 이제 이 신청서에다가 이제 이걸 입증하기 위한 구비 서류 이것을 뭐 한다? 이걸 이제 첨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서류를 이제 우리가 첨부해서 이제 제출하면 돼요. 자, 그럼 뭐냐? 니은번.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했다는 서류. 이게 이제 간단하게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그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그다음에 디귿번에 실무교육 받았다는 수료증 사본. 자, 근데 여기 보면 가로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실무교육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 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런 시설 이런 게 되어 있다면 안 내도 되고 그게 안 돼 있다면 내란 얘기인데 그럼 이게 뭐냐? 요즘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훨씬 빨리 이렇게 앞당겨졌는데 우리가 학원 들어오고 나갈 때 체크한 거 있죠. QR 체크. 그거 비슷하게. 그래서 현재 혹시 국민 배움 카드라는 거 아세요? 국민 배움 카드. 그래서 이제 우리 취업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비용을 대서 재취업을 위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 또 일반 직장인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이 교육도 거기 지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학원에 올 때 이렇게 QR코드 딱 찍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갈 때 딱 찍고 해가지고 수업 들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비용을 주더라고. 그런 거 아시죠 혹시? 다른 데 사는 거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결석 몇 번 하면 그거 안 되는 거. 그리고 지각 몇 번 하면 결석 한 번으로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꼼꼼히 잘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굳이 서류 낼 필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무교육 받으러 왔을 때 딱 체크하고 끝나고 딱 체크하고 이러면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바뀌어야 돼 앞으로. 그래서 점점 이제 종이가 이제 활용되는 건 좀 없애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앞으로 화폐도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벌써 가상화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을번의 여권용 사진. 자, 이 사진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등록 중에 이제 이걸 붙이기 위한 필요한 서류. 예전에는 이제 반명한판 그랬는데 요즘은 다 대부분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용 사진은 이제 법에서 훨씬 더 규격이랄지 이런 게 좀 강화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찍으라는 얘기. 그 다음 미음에 이제 다음에 소리해가지고 외국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그랬는데 자, 아까 외국이나 외국 법인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좀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국인이나 내국 법인은 필요 없는데 외국이나 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좀 제출해야 될 서류가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은 무시하세요. 지금 놔두고 나중에 5, 6월 한참 뒤에 가서 이제 간단히 보면 돼. 이건 그렇게 시험에 안 물어봐요. 외국인은.
그러면 니은, 디귿, 니을 묶어가지고 이 세 개만 하면 돼. 니은, 디귿, 니을. 그 가운데. 그럼 그게 뭐예요? 자, 실무 교육 받았다는 수료증 4번.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럼 여기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뭐예요? 하면 아까 사무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확보를 하되 사용 권한 확보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건축물 대장 등본입니까? 아니에요. 사용 권한 확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임대차 계약하잖아요. 그럼 그 임대차 뭐다? 계약서. 자, 이거 4번 내란 얘기 4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우리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 진행을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 그러니까 자, 이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냐 없냐, 또 이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는 등록관청 진행가.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 여기 책에는 빠져 있는데, 자, 지난주에 자격증 교부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격 땄냐 안 땄냐.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 이거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 제출하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자격증 자체를 위조를 해. 그래서 사본을 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지네가 직접 확인하는 걸 바꿨어. 자, 그 다음에 또 결격사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거요. 우리 본적지 찾아가서 신원줘야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전과 기록 있나 없나.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또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이었는지 이것도 이제 같은 행정청끼리끼리 조회를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또 법인 같으면 자, 니네 이거 자, 법인 니네 이제 반드시 법인은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니네 등기가 되어 있냐? 이것도 지네가 다 확인한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그러면 우리가 입증하는 것만 알자 이거. 그럼 우리가 입증하는 건 뭐다? 신여사 이렇게 배운다. 우리는 신여사. 우리는 김여사가 아니라 신여사만 입증하면 된다. 이렇게 신여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입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수료도 내야 돼요. 자, 거기 도표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수수료. 자, 여기 보면 이제 자, 지방자치단체 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런데 자, 원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의회 의원들이 많이 만드는데 그럼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면 여기 어디다? 시군구입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왜냐? 우리가 시군구청장 찾아가니까 이때도 시군구 조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 이거. 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때 구는 뭐겠어요? 자치단체인 구에. 비자치는 조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치단체만 조례. 그러면 비자치단체인 구. 비자치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조례 따라요. 시조례.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성남시 만일 자, 분당구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 사무실 내고 싶어요. 그럼 어디 찾아가요 하면? 자, 여기는 비자치구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니까 성남시가. 그럼 비자치구니까 등록관청은 어디에요 하면? 성남시. 뭔 성남시야? 분당구.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지. 한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분당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분당구 찾아가야 돼. 그런데 여기는 비자치구니까 조례가 있다 없다? 여기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거 따라야 돼? 성남시 조례. 여기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조례. 여기는 조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근데 이제 여러분 동네는 자치구잖아요. 나 연제구에다가 사무실 내고 싶어요. 그럼 어디 찾아가면 돼요? 연제구청장. 조례 어디 거네요? 연제구 조례. 여기는 자치구니까 조례가 있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이, 자, 이제 이걸 검토합니다. 자, 그래서 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 방금 얘기했던 거, 지네가 확인하는 거 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또 페이지 넘겨요. 80페이지. 또 이제 결격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등록, 자, 처분을 합니다. 자, 등록 처분이란 말이야. 등록을 받아주는데.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셋째 줄 며칠 해준다? 7일 체크하세요. 7일. 자, 7일. 자, 7일. 자, 그래서 등록 접수를 받으면 이제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요. 자, 당신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입니다. 이제 법인인 개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통지를 받으면 이제 이때 우리 신분이 바뀌어. 자, 그 전까지는 그냥 공인중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등록을 받으면 우리가 뭘로 바뀐다? 개공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중개업을 하는데, 자, 이때도 바로 중개업을 그럼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야. 자, 우리가 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이렇게 교부받아 이것을 사무실에 이제 우리가 원본을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등록증을 바로 안 줘요. 뭘 해야 준대? 그게 뭐냐? 보증 설정이에요. 자, 보증 설정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우리가 중개를 하다가 잘못하여 손해를 끼쳤다. 그럼 이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 즉각적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걸 대비해서 일종의 보증 들어라 이제 그런 건데. 자, 거기 1번에 보면 자, 4번에 1번. 그럼 이제 우리 보증 설정을 언제 해야 됩니까? 자, 거기 첫째 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와.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 하란 얘기예요. 이때. 이때부터 언제까지? 업무 개시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 하란 얘기예요. 이 사이에.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자, 보증 이렇게 설정을 해서 등록관청한테 나 보증 설정했어요 라고 이렇게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줘요. 자, 그럼 여기서 보증 설정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하면 개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중개업무가 다 잘못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 주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공사 신분이 이때 된다고 그랬잖아요. 등록을 받아야 개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받기 전에는 보증 설정 해요, 안 해요? 그렇죠. 하는 게 아니죠. 아직은 개공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등록을 후 이때 보증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맨날 시험에 이때 보증 설정해서 등록 신청할 때 서류 제출하시오. 아주 지겹도록 나와요. 지겹도록. 맨날 보증 설정 이때 미리 해라 이렇게. 왜 이렇게 지겹도록 나올까? 그렇죠. 맨날 나오면 틀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출제남아 랭킹 5 안에 들어가는 게 이걸 거예요. 그만큼 잘 틀려 우리 수험생들이. 왜 이걸 이렇게 틀리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보증 설정을 언제 합니까? 하면은 등록 후 업무 개시하기 전에 미리 해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 들어오면 등록 관청은 등록증을 주는데 자 거기 5번. 자 5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등록관청 보증 설정하는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다음 밑줄 하세요.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자, 이거 시험에 여기다가 7일 이내 교부한다. 그럼 거의 껍벅 넘어가. 어디서 들어본 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며칠을 시켜야 되는지를 몰라. 막 그냥 막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럼 맞다 하는 거야. 맞다. 자, 등록을 7일을 해주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 등록증 원본을 우리가 사무실에 이제 게시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오른쪽. 자, 81페이지. 자, 그럼 등록관청은요. 자, 이렇게 등록증을 교부했잖아요. 그럼 이 등록증 교부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하게 돼 있어요. 자, 거기 체크하세요. 첫째 줄 등록증을 교부하면 매월 등록상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거기 체크. 자, 그렇게 이렇게 등록증을 교부했습니다. 어디다가요? 협회에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자, 그럼 왜 다음 달이냐? 작년 합격생이 올해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막 접수가 들어와. 등록해달라. 그럼 그때그때 하면 귀찮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다 그 얘기예요. 모아가지고 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회하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개공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탄생했다, 이런 걸.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이렇게 등록관청이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되는 게 총 몇 개냐? 6개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그 중에 1번, 등록증 교부한 때 이거 하나 배웠잖아요.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자, 우리가 지난해 이거 배우신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거 정리 여기서 같이 해버리자, 이거.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또. 재작년에도 나오고 지금. 내기 좋잖아요, 오지선다. 자, 그럼 동그라미 쳐서 외웁시다. 자. 첫 번째, 등록증 교부한 때 그랬죠? 자, 등록증의 등자. 등록증의 등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랬죠? 자, 분사무소의 분자. 그 다음, 세 번째, 행정처분의 행자. 그 다음 네 번째, 휴업, 폐업, 재개, 각종 신고인데 맨 앞에 휴업의 휴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의 이자, 이자. 그 다음 여섯 번째, 고용인 고용신고 종료신고에 맨 앞에 고용인의 고자. 자, 그래서 어떻게 올 거냐? 이등분 휴행고. 자, 이렇게. 자, 이등분 휴행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6개. 자, 이등분 휴행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절차 다 끝난 거예요. 자,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이제 부수적인 것들 쭉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먼저 오른쪽에 등록의 효력 소멸.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받아 중개업을 하는데 이제 등록의 효력이 이제 이렇게 소멸되는 거. 자, 어떤 경우 소멸되나요? 자, 이거 뭐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자, 첫 번째, 등록 취소 처분 얻어맞았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자, 더 이상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아까 일신 존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폐업 신고했다. 자,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만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폐업은 반드시 신고하고 수리가 되어야 소멸되지. 자기 혼자 셧다운 내려놓고 나 때려쳤어요 하고 신고 안 했어. 그러면 살아있다 없다? 살아있어요. 자, 보통 이제 이런 걸 사실상 폐업 이런 말 쓰는데, 신고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셧다운 내렸다? 이것은 소멸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자,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82페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관련 이제 위반행위인데, 먼저 이중 등록입니다. 자, 우리는 이중 등록 인정하냐, 안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 이중 등록 유형에 대해서 쭉 있는데, 그냥 간단해요. 이중 등록은 등록을 2번 이상 한다. 그럼 어떻게 등록해요? 자, 본인이 이제 일단, 자, 연재구에다 등록을 했어요. 근데 연재구에다 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안 받아주죠. 이미 등록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 그럼 내가 저기 수용구에 가서 거기다 등록할래. 그럼 이게 이제 관할을 달리한 이중 등록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뭐, 여기서 모르니까 받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중 등록 안 돼요. 등록은 한 번밖에 안 돼. 한 번밖에. 그 다음, 종별을 달리한 이중 등록. 자, 내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자신이 대표자가 돼요. 이번 기회에 내가 법인으로 하나 또 차려야지. 자, 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또 해. 자, 그럼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돼. 이건 이제 종별을 달리한 이중 등록. 자, 그럼 이렇게 이중 등록.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이중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1년 1천으로 처벌되고, 그리고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데, 자, 이때 등록 취소는요, 나중에 한 것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먼저 것도 다 취소됩니다. 다. 이중 등록은 다 취소돼요. 자, 그리고 1년 1천으로 처벌받는다는 거. 자, 그래서 1년 1천 처벌. 간단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중소속입니다. 자, 이중소속, 여러분 이거 조금 가끔 우리 수험생 중에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이중소속이니까 일단 양다리 걸치는 건데, 중개사무소 2군데 이상.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2군데 이상 소속돼 있으면 이걸 이중소속이라고 그래. 이거 겸업하고 운동하면 안 돼요. 자, 내가 지금 중개사무소에 소공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내가 편의점을 하나 차려서 운영합니다. 거기 알바 뛴다고 해봐 한번. 본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 알바. 이중 소속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겸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투잡이라고 하는 거지 이중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 소속은 중개사무소 2군데 이상.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데 왜냐면 이거 편법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부추기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막겠다 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개공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 여기 연제구에다 사무실 차려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저기 수영구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그래서 막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가지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투기꾼들도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분양권 전매가 막 성행을 해. 치고 빠지는 아웃. 그래서 거기서 그것만 좀 해볼까? 자, 거기다 등록도 할 수 있다 없다? 못해. 그러면 사무실만 하나 내는 건 이건 될까요? 이것도 안 돼요. 우리도 조금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이중 사무소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1등록 1사무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등록도 하나, 사무소도 하나. 그러니까 이제 등록도 안 돼, 사무소도 못 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뭔가 적을 두고 이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싶은데 자기 공부하던 동기가 있어. 거기가 사무실 내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기 소공사로 잠깐 일 좀 하자. 한 2달간 분양권 전매하고 빠질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런데 이런 이중 소속은 그럼 개공사만 하냐? 양다리 걸치는 건 누구나 다 해.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자격을 따가지고 간 밑에 소공사, 을 밑에 소공사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이중 소속.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뭐 오전에 여기서 근무하고 오후에 여기서 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 또 B도 마찬가지. 이제 자격증 없는 B가 여기 보조원, 여기 보조원.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 다음. 자, 병법인이 있어요. 병법인에 이제 C라는 임원이 있어요. 그럼 이 임원이 여기 임원으로 있으면서 여기 소공사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다. 그러니까 이중 소속은 다 하면 안 돼. 양다리 걸치는 거. 자, 그럼 제재. 자, 오른쪽 도표를 봐봐요. 자, 이 제재를 잘 봐야 돼. 특히 이중 소속. 자, 먼저 개공사가 이중 소속하면요.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요. 자,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요. 그리고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형벌까지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사. 자, 특히 이제 소공사 조심하세요. 자, 소공사가 평상시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소공사는 양다리 걸치면 자격 정지고 그리고 1년 1천 형벌까지 얻어맞아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비고 봐봐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 평상시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하면 뭐다? 자격 취소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개공사는요? 개공사는 평상시에 이중 소속하면 업무 정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등록 취소 이런가요? 아니요. 개공사는 무조건 다 등록 취소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살짝이 개공사한테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함정을 팝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 보존. 자, 보존은 가진 게 없으니까 행정처분은 없어요. 뭐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1년 1천 형벌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소속은 다 형벌사예요. 그 형벌 사유가 1년 1천이에요. 다 형벌사 1년 1천. 자, 1년 1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등록증 양도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자격증과 똑같아요, 이것도. 자, 등록증도 마찬가지. 자, 등록증도 양도대여하거나 또 양수대여 받는 거. 자, 이런 거 안 돼. 걸리면 둘 다 1년 1천. 그리고 양도대여한 사람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 자격증과 똑같죠? 자격증도 양도대여거나 양수대여 받으면 1년 1천. 그리고 양도대여한 사람 반드시 자격이 취소된다. 똑같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증 가지고 장난치는 건 똑같다. 자, 증 가지고. 자, 페이지 넘겨서. 자, 부정등록 금지입니다. 자, 부정등록. 자, 당연한 얘기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거. 이거 뭐 봐주면 안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했잖아요.
자, 등록은 했으니까 뭐가 있냐? 등록 취소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세요. 우리 수험생들이. 아니,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등록을 했으면 그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아예 처음부터 등록이 없는 거다. 이러면 안 돼. 자, 일단 등록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록은 반드시 취소합니다. 자, 절대적 취소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3천으로 처벌돼. 자, 상당히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 신고 고발한 포상금도 줘요. 이렇게 불법으로 등록한 사람은 어때요? 단속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는 이제 그 말이 없는데 저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 포상금 대상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무등록 중개업. 자, 무등록.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은근히 잘 물어봐요. 무등록 중개업.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등록은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등록에다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중개업은. 자, 그러면 이제 무등록이냐 아니냐.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유형해가지고 기역, 니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다 볼 필요 없어요. 다 볼 필요 없고. 자, 무등록이냐 아니냐 간단해요. 등록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 그럼 아까 우리 여기 이때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무등록이고 여기서부터 등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등록을 받았다 이 말이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자, 근데 조심할 거.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등록을 받았으면 무등록이다 아니다? 그렇죠. 등록이 있으면 무등록이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잘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등록이 있으면 무등록은 아니다. 단 그 불법적인 방법 그걸로 인해 처벌되는 거지 무등록은 아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 볼 필요 없어요. 다 볼 필요. 그럼 예를 듭니다. 자, 아까 자, 여기 연재고에다 등록을 하고요. 수용고에다 등록을 또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업을 합니다. 이 사람 무등록이다 아니다? 등록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등록 아니에요. 이중 등록으로 처벌되는 거지 무등록은 아니다 이거. 자, 그럼 좀 전에 자, 이런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갖추지 않고 이걸 갖춘 것처럼 이런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록을 신청해서 중개업을 합니다. 자, 부정하게 등록을 해서. 자, 무등록이다 아니다? 아니죠. 등록은 받았으니까. 자, 갑이란 사람이 등록을 받아서 중개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몸이 조금 안 좋고 활동해요. 그러니까 이거 폐업을 해 말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을이란 사람이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그 등록증 나한테 빌려줘. 자, 이렇게 등록증을 대여받아 을이 중개업을 합니다. 자, 이 사람 적법하게 등록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을은 무등록이다 아니다? 무등록, 예? 아니다? 자, 봐. 이 사람 등록 있냐 없냐 따지라니까요. 등록증을 빌리면 이 등록 효력이 넘어와요? 그렇죠. 안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서 하면 이것은 뭐다? 그렇죠. 무등록이죠. 등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근히 흔들려. 그러니까 간단해. 다시 정리하자면 등록이 있냐 없냐 그 사람. 이것만 따지면 돼.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무등록.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이런 사람 제재가 어떻게 되나요? 자, 3년 3천. 자, 3년 3천. 처벌이 무거워. 그 다음에 3번. 무등록 중개행위의 효력. 자, 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자, 이 무등록 이 사람이 성사를 시켰네. 그럼 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효력은 유효, 무효? 그렇죠. 이 계약은 전혀 상관없죠. 이 사람이 중개하는 거지 이 계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 다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무등록업자인데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2달간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해서 사겠다는 사람 확보해가지고 서로 만나게 협상을 해서 계약을 성사시켰네. 자,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없어요. 그래야 맞겠죠. 만일 이걸 받게 한다면 무등록을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아예 못 받게 해야지. 그래야 무등록업자들이 배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그래도 고생을 했으니까 이건 받을 수는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그러죠?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아니,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이 비록 무등록이지만 한 달, 두 달 죽어라 고생해서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걸 떠올리면 돼.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나중에 개업을 해서 사무실 차렸는데 내 사무실 옆에서 무등록으로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 무려 30년간 한 베테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중개를 잘한다고 해서 다 여기 찾아가. 여러분은 개업했는데 사람은 안 찾아오고 파리만 찾아와, 파리만. 그러니까 이제 중개 고수가 아니라 파리 잡는 고수만 돼. 자, 여기 돈 받아야 돼, 못 받게 해야 돼? 이제 못 받게 해야 되지? 이제 제정신 돌아왔잖아, 이제. 아까는 왠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떠올리라니까. 이 돈은 우리가 벌어야지. 이런 무자격자가 다 벌어가면 돼, 안 돼? 근데 너무나 많아, 이런 사람들. 지금. 이 사람은 너무 돈을 잘 벌어서 공부하러 올 시간이 없어, 지금. 진짜예요. 공부하러 갈 시간이 없대. 학원 갈 시간이 없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자, 그래서 중개보청권은 강행법규 위반이다 해서 판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맨 밑에, 자, 85페이지 맨 밑에 봐봐. 그 맨 밑에 2번에 무등록 중개를 봐봐요. 그럼 여러분 무등록 중개업과 무등록 중개를 구분해야 돼. 중개업은 이걸 계속 반복했다는 얘기죠. 근데 무등록 중개는 등록 없이 우연한 게 한 번 정도 했다는 얘기야. 한 번 정도. 그럼 우리가 자, 우연한 게 한 번 정도 계약 성사시키고 중개보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 이건 있어요, 이건. 이건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또 85페이지 맨 위로 갑니다. 자, 85페이지 맨 위로 가면 2번 판례 봐봐요. 자,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온 판례인데, 자, 이 중개업이 이제 다른 업무에 부수적으로 행해졌을 때, 자, 거기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이, 나 이제 부동산 컨설팅 할래요 하고 이제 컨설팅 사업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자문을 구해요. 내가 부동산이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돈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다 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 받는 거예요. 컨설팅 사업이. 근데 의뢰인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나 이거 팔고 싶다. 혹시 당신이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이 부동산을 활용해서 돈 벌고 싶다면 나한테 이거 사라고 해라. 그래서 좀 중개 좀 해라.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 한 건, 두 건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반복했었죠. 그래서 중개를 계속 반복하네. 그럼 이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했으니까. 자,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중개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렸어. 너 왜 자격도 없이 등록도 없이 중개업 했냐? 너 처벌 좀 받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나는 중개업을 하려고 이거 한 게 아니라 컨설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나는 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주 부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건, 두 건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걸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건 주된 내 업무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꼭 등록 그런 거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까지 끌고 와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건 네 사정이고. 그러니까 이 중개업을 이 사람이 아주 우습게 보네. 중개업이 말이야 부수적으로 해지면 뭐 중개업도 아니고 이걸 이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말이야. 이걸 가볍게 취급하는데 비록 주된 업무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뭐다? 그렇죠. 중개업이죠. 그러니까 중개업이니까 이걸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받고 해야 돼? 안 받고 해야 돼? 받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무등록이다 해가지고 처벌받았다 이거야. 3년 샀죠. 자, 그러니까 중개업은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 바로 그 밑에 판례. 자, 3번. 그러면 이제 우리 의뢰인들이 이렇게 무등록업자한테 중개를 의뢰하는 것. 그럼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들이 의뢰를 하니까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등록업자한테 중개를 하게끔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들도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공범이다. 이렇게 처벌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등록업자한테 중개를 의뢰한 그 의뢰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를 처벌하는 거지 의뢰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도 자,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86페이지. 자, 86페이지 이제, 자, 기타 사항인데, 자, 먼저 등록은 각자. 그러니까 이제 2명이서 등록을 하고 싶어요. 야, 번거롭게 우리 둘 다 하지 말고 네가 대표로 가서 하고 와.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아까 인적 요소를 검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각자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2번에 업무 정지 중에 등록할 수 있나요? 자, 개인적으로 이제 잘못하다가 6개월 영업정지 얻어맞았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은 영업을 못하죠? 자, 영업 못하니까 나 굶어 죽으란 말이냐 해가지고 한 달 있다가 폐업하고 다른 동네 가서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그럼 업무정지 때리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남은 기간은 뭐가 된다? 결격이 돼. 우리 나중에 배울 때. 그래서 이때 등록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런데 거기 둘째 줄 끝부분에 휴업하고 나서 휴업. 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 5개월 휴업을 했어요.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다른 업종 한번 알아볼까 해서 휴업을 했네. 근데 뭐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때려칠래. 그래갖고 한 달 있다가 폐업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갑자기 이제 대선도 끝나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기 살린답시고 막 나오니까 들썩들썩 하네. 막 문의가 막 많고 막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어. 야, 다른 거 하느니 나 다시 중개 갈래. 바로 한 달 있다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렇죠. 휴업은 괜찮아요. 휴업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영업정지는 당연히 안 되지. 자,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부칙상 개공사. 자, 부칙상 개공사가 폐업을 했어요. 그럼 다시 또 중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은 한 번 폐업해버리면 기득권 날아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시 하려면 이제 뭐 해야 돼? 장이 따야 돼. 그러니까 중개인 같으면 자,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 기간이 무려 10개월이나 돼. 그래도 휴업을 하고 치료 받아야 돼. 그 달달이 임대료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폐업을 하고 치료 받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폐업 안 하죠? 10개월간 임대료 나가도 요즘 공부가 그렇게 힘들어요? 10개월 매달 임대료 200만 원씩 나간다고 해봐. 그러면 2천인데? 그래도 안 해? 그래도 휴업한다고요? 2천만 원인데? 상당히 힘들구나, 공부가 지금. 근데 이 속도 모르는 아들내미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제가 폐업하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 자리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폐업하는 거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공부가 지금 보통 공부가 아니라니까. 지금, 막 너무 힘들어, 지금 보면. 그래도 합격만 하면 이제 어때? 뿌듯할 것 같아, 그럼? 이 힘든 여정을 우리가 극복했다, 이런 거에. 자, 그럼 열심히 해보자,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별 변경인데, 자, 종별 변경. 이것도 뭐 간단한 거라 뭐 자주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우리 종류가 법인인 개공사가 있고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개인.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중개인이 자격이 없다고 무시하니까 중개인 하면서 자격을 따가지고 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를 할래.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또 이 사람이 내가 대표자가 되고 법인을 차려서 나 법인으로 좀 규모를 키워서 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또 이 사람이 자격을 따가지고 아예 자기가 법인 차려도 되고요. 법인 하다가 때려치고 혼자 해도 되고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걸 종별 변경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 원칙이 뭐라고 그러냐? 그 제목만 밑줄로 하세요. 원칙. 등록 신청서 제출 그랬죠? 이 말은 뭐냐? 신규 등록을 다시 해라 이 말이에요. 등록을.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당연해. 왜? 자, 봐봐요.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지금 등록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대표자가 되어 법인을 하고 싶대. 그럼 이거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다시 등록 절차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요? 당연히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신규 등록 다시 해라 이 말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편의는 좀 봐줘. 자, 어떻게 봐주느냐? 거기 셋째 줄. 자, 86페이지 맨 밑에서 이제 둘째 줄인데.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굳이 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 지금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면서 아까 실여사 이거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법인으로 바꾸는데
사무실 옮기지 않고 그 사무실에서 그대로 해. 그럼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또 낼 필요 있다 없다? 이거 같은 거니까. 또 여권용 사진 그대로 써.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여기는 뭐 말이 없는데 실무계획도 실현 안 받아. 이것도 업무의 연속이니까. 자, 그래서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가 동일하다면 또 번거롭게 제출할 필요 없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종전에 등록증은 반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이건 해야죠. 안 그러면 사무실에 등록증이 2개가 걸려. 그럼 뭐하고 똑같아? 그렇죠. 이중 등록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기존의 건 당연히 반납해야지. 자, 근데 오른쪽 이제 이게 중요해. 예외. 항상 시험은 예외가 나와. 그럼 원칙은 이제 다 신규 등록해야 하는데 예외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자, 어떤 경우냐? 이제 재교부 등록증 재발급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부칙상 개공사 누구예요?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등록관청 관할 안에서, 즉 내에서 변경할 때. 자, 다시 누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관할 내에서 바뀔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등록증? 그럼 등록증 재기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등록증 있잖아요. 등록증에 중개인이면 이 등록증에 여기 중개인이라고 딱 체크돼 있어요. 중개인이네. 그러니까 부칙상 개공. 그럼 이 등록증 반납하고 이제 내가 자격을 땄으니까 이 등록증에 공인중개사 개공사 여기에 딱 체크돼 있는 거, 이 등록증으로 바꾼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등록증만 교체하면 돼요. 간단하게. 굳이 이 절차 밟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는 얘기지. 딱 하나만. 어떤 경우다?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개공사로 관할 내에서 바뀔 때. 자, 관할 내에서 바뀔 때. 자, 이때만. 그럼 다른 경우는 다 어떻게 알아? 다 신규 등록이에요. 자,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가지고 관할 내에서 법인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알아? 신규 등록 재교부. 재교부? 방금 했잖아, 방금.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관할 내에서 바뀔 때, 이건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중개인이 자격을 따가지고 관할 내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뭐 해야 돼요? 신규 등록해야지. 다시, 중개인이 자격을 따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관할을 밖으로 좀 옮겨서 연제구에서 이번엔 수영구에서 할래. 어떻게 한다? 그렇죠, 신규. 관할이 달라졌으니까. 아시겠죠? 간단해요, 이거. 자, 나머지 이제 등록증 재교부 뭐 이런 거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자, 조용히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고.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결격 사유 보겠습니다.